자, 그래요. 바로 녹화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어디 볼 차례였냐면은 교과서에 지금 내가 준 종이의 세 번째 페이지구먼. 하여간 통계 뒤에 속임수라는 얘기를 좀 여전히 보고 있네. 미쿠야, 너 뭐냐? 자, 사람들은 또한 잘못된 생각을 얻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치로부터 샘플이 랜덤하지 않을 때, 앞에는 뭐 통계를 앞시고서는 100% 통계라 그래놓고서는 겨우 다 딸랑 5명한테 뭐 조사한 뭐 그런 결과가 문제가 됐다 그랬지. 근데 지금은 이제 랜덤하지 않은 조건들, 이 문제라고 합니다. 샘플이 랜덤하지 않을 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한 레스토랑은 서베이, 설문조사 카드를 테이블 위에 놔둘 수 있어.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외국 레스토랑에서는 꽤 자주 봤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 자, 호핑, 바라면서, 또 분사구문 되겠지요? 알기를 바라면서 뭐를 알기를 바라냐면은 what most customers think, 대부분의 고객들이 뭘 생각하는지, 그 음식과 서비스 또는 atmosphere? 대기? 대기라고 써도 돼. 그 뜻도 있어. 대기, 공기, 그런 뜻이다 보니까 지금은 분위기야. 원래 뜻은 아까 얘기했던 대기가 딱 맞아. 스피어가 구형이거든. 그래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구형이라 뜻에서 그런 말이 나왔네. 뭐 그랬답니다. 그러나 자, 카드들은 거의 채워지지 않을 거다. few 쓰셨지요? 이거 조심조심. a few 쓰면 안 됩니다. 이유는 few는 거의 없는 이란 뜻이니까. 자, 그래서 카드들은 노멀 커스터머에 의해서는 채워질 일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유가 없거든. to do so.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 사실 우리는 직접 테이블 위에다가 카드를 놔두기보다는 그냥 나중에 온라인 같은데 리뷰 남기는 식으로 많이 하지. 근데 생각해보면은 당연한 얘기인 게, 어지간하면은 별점 5개 박혀있을 게 당연한 게, 뭐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좀 그게 좀 심한데 리뷰 남기는 이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뭐 주니까, 두 번째는 진짜 기분 나빠서. 근데 특히 남자들만 그러는 건 아니긴 하지만 남자들이 특히 좀 그게 좀 심한 경향이 좀 있긴 해. 어지간하면 리뷰 안 남기는 거, 진짜 기분 나쁠 때만 리뷰 남기고. 여자들은 좀 다르냐 하면은, 좀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래저래 많이 남겨주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대체로 좋은 평만 남겨주지 않을까, 이거? 내가 딱히 이 가게에 엿을 먹이고 싶다, 뭐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어지간하면 좋은 평가 남겨준다고. 그러니, 믿을 게 못 되지, 뭐. 나도, 배민이나 뭐 그런 데서 뭐 별점 5개 믿고서는, 별점 5개라기보다는 뭐 별점 4.7점, 뭐 이런 거 믿고서는, 그냥 바로 배달 버튼 눌렀다가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냐고. 자, 여튼 그렇답니다. Only those with strongly positive or negative reactions. 내가 한 말이 이거야. 자, those가 무슨 뜻? those? 사람들이었어. 일반인들이었지요. 근데 아주 강하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리액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 설문조사에. 이거 뭐 전세계 어딜 가나 비슷한 거야, 사실은. 진짜 열받던가 정말 좋던가. 아니 근데 어지간히 조금 좋아도 별점 5개 남기는 거는, 외국 사람들은 별점 5개 잘 안 주는 경우도 많긴 하더라. 특히 별점 짜게 주는 데가 일본이란 얘기가 좀 있었는데, 뭐 여튼 그렇답니다. 이러한 샘플을 고르는 수단은 불리운다. 자발적 응답 샘플링으로. 지금 내가 샘플이라는 말을
아예 그냥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할 생각도 안 하고 있거든? 실제로 현장에서 쓰는 말이 그거기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기도 해. 샘플링이 뭐 하는 걸까? 그치, 표본. 맞아. 해석을 굳이 한다 그러면 표본이 맞겠지만은 그 말 쓰나? 그냥 우리도 샘플이라고 하지. 자발적 응답 샘플링이라고 하네. 그러한 샘플들은 바이어스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바이어스가 뭘까요? 편견인데 이거 뭐 편견 당하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 편향되다. 그냥 편향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봐도 될 것 같아. 이건 이 녀석 동사로 쓸 때는 능동태로 쓰는 역사가 없으니까 편향시키다는 뜻이라서 그래. 근데 in favor 뭐 어쩌고저쩌고란 말이 나오네. in favor 무슨 뜻일까? 아니, 그거는 앞에 be likely to 쪽이 훨씬 좋아. 뭐뭐를 선호하든 혹은 뭐뭐를 옹호하는. 그러니까 뭐뭐를 더 좋아해서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 favorite이 사실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뜻이잖아. 그거의 명사형이지. 사실 favor는 뭐 선의라는 의미에 가까운 말이긴 하지만은 뭐 영어는 그 말이 그 말이야. 강한 의견 혹은 자, 일단은 이거 and를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보십시다. underrepresent 라는 말을 2번이라고 하십시다. 자, 이거 1번이 뭘까? underrepresent. 이 녀석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중에 뭘까? 형용사로 쓸 수도 있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동사야. 그렇다면 동사가 앞에 하나밖에 없지 뭐. 아바이오스트. 지금 형용사로 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물론 리프리젠트란 말 자체가 동사로 주로 쓰는 말이긴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뒤에 목적어를 달고 있어. 더라는 말이 형용사 뒤에 올 순 없거든. 자, 그러니까는 얘를 두 번째 동사로 보십시다. 그렇다는 거는 in favor of가 여기까지밖에 안 이어지는 말이야. 네, 그래서 그러한 샘플들은 강한 의견들은 좀 옹호하게 편향되어 있고 moderate한 원들은 moderate 무슨 뜻일까? 이거 modern하고 관련이 없는 말은 아닌데 왜 어원 중에서 MID, MOD, MED는 다 같은 뜻이거든 이거? 그치, 중간이야. 자, 그래서 이게 중도적인 혹은 온건한 대체로 좋은 뜻으로 쓰이는 편이야. 그러니까는 언더하게 리프리젠트가 대표하다잖아. 그러니까 저 대표하다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별로 대표하지는 못한다 정도로 좀 풀어서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식당 같은 데서 주는 그런 응답 설문조사지 같은 경우에는 강한 의견들, 엄청 좋거나 엄청 나쁜 것들은 대표하지만은 그냥 뭐 적당히 그냥 괜찮구먼 그냥 쏘쏘하구먼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버리니까 그래서 중도적인 것들은 대체로 잘 대표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럴 거야. 자, 그러므로 네가 통계치를 볼 땐 기억해라 라고 하는구만. 자, 그러니까는 명령문이겠네. 대절이하를 기억해라. 그 샘플은 통계치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고. as
요 뒤에 게 비교 대상이겠고, 뒤에 as는 만큼으로 해석하는 등위 접속사 계열이겠고, 앞에 as는 부사인데 해석을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는 통계 그 자체, 여기서 itself는 뭐 그냥 부사 정도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통계치를 볼 때는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샘플이라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샘플 안에 있었는가? 그들은 누구인가? 만약 네가 알지 못한다면 조심해라. conclusion, 결론으로 리프하지 않도록. 리프가 뭘까? 도약하다. 그래서 비슷한 말들은 점프 같은 말도 있긴 할 거야. 뭐 점프를 무조건 바꿔도 되는 말은 아니지만 사실 리프하고 점프는 좀 뛰는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 점프가 약간 더 범위가 넓은 편이긴 한데 뭐 리프는 뭐 제자리 뛰기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하긴 해. 근데 뭐 대충 바꿨어도 큰 문제는 없어. 네, 그렇답니다. 더 할 말은 뭐 별로 없고요. be careful. 요거 얘도 또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명령문이겠네. 문법적으로는 눈에 띄는 게 하나도 없네. 그렇다는군. 자, 다음 거. 이번에는 통계치가 아니라 평균의 트랩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예. 우리가 통계치들 중에서 뭐 GDP라던가 GNP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서 열받는 이유가 그거지. 평균의 통계.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얼마 정도 될까 생각해보면은 뭐 3천 몇백에서 4천 몇백만 원 정도 될 거야, 그 연봉이. 그렇게 받는 사람 별로 없어. 아주 높은 확률로 2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왜 그렇게 뭐 1,000만 원, 2천만 원씩 높게 나오느냐 하면은 잘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벌어서 그래. 그런 거지 뭐. 평균의 트랩이라는 게 트랩이 뭐였지? 평균의 함정. 오케이 함정 좋다. ABC 코퍼레이션은 몇몇 노동자들을 고용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네. employees, 직원이란 뜻이었습니다. 스펠링 조심하세요. 끝이 EE로 끝나야 직원이었습니다. EE는 당하는 사람이었지? 근데 ABC 코퍼레이션이란 이름 함부로 꺼내면 안 되는데? 근데 뭐 꺼내버렸네? 야, 이거 실존하는 회사 이름이 이렇게 막 들어도 되나? 가상업체인 것 같다? 평균 봉급이 연봉이 57,000달러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실제 ABC 회사는 이거보다 더 벌어. ABC 뭔 회사일까요? 누구의 자회사라는 거 알고 있으면 누구의 모 회사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 구글. 유명한 회사야. 사람들이 모 회사라서 이름을 잘 몰라서 그렇지. 자, 우리나라의 ABC 컴퍼니 말고 잠깐만 이거 뭐더라? 그 맞나? 구글의 모회사가 미안, ABC가 아니라 알파벳이다. 구글 모회사는. 구글 모회사는 알파벳이고 그러면은 ABC는 뭘까? 뭐 그냥 이런 회사는 그냥 가상의 회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ABC라는 방송사도 있거든, 미국에. 자, 여튼간에 ABC 코퍼레이션? ABC라는 기업은 직원을 고용하기를 원한다.
자, 웰페인 컴퍼니로 보이기 위해서 룩 다음에 like가 붙었습니다. 왜 룩이 이 형식의 감각동사라서 그래요? 감각동사는 원래 뒤에 형용사하고 투부정사밖에 못 받는단 말이지. 그래서 명사라던가 문장을 적으려면 like가 필요하네. 지금은 전치사입니다. 뭐뭐처럼. 잘 돈 주는 회사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리크루트하기 위해서. to 룩이 1번이겠고. 리크루트. 고용하다. competent한 candidate를 competent? 그치. 경쟁의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두 의미가 다 있어서 그래. candidate? 후보자입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돈 잘 주는 회사로 보이고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보이기 위해서 그 회사는 결정을 한데 distribute 하기로 distribute 이거 배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전에 뭐 트리뷰트가 바치다라는 얘기 했었을 겁니다. 3의 배수로 재물을 바치던 그 버릇 때문에 여튼간에 나눠주기로 했다. 프레스 릴리즈로? 프레스 릴리즈가 뭘까? 이게 보도자료라는 거야. 혹시 보도자료가 뭔지 들어보셨음? 나는 기자 일하다 보니까는 기자일 꽤 오래 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매일 아침마다 이 프레스 릴리즈를 접하게 되는데, 기자가 지가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보도 자료를 접한다고? 그게 뭐냐 하면은, 기자들이 직접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왜 이를테면 나 같은 경우에는 주로 IT 쪽의 기사를 담당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다른 회사 같은 데서 다른 업체들에서 신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신제품 정보를 모아야지. 근데 그 신제품 정보를 모을 때, 매번 그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무슨 제품 나온다고 하던데요, 아니면은 무슨 제품 어떻게 개발 끝났나요? 언제 출시하나요? 이럴 때도 있어. 근데 그거는 엄청 기대하는 제품들일 때나 그렇고, 이럴 때면 삼성에 전화 걸어가지고, 갤럭시 S26 언제 나옵니까? 이거 9월달에 대부분 9월달에 릴리즈, 자료 나오는데, 그리고선 11월달에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화해가지고, 그러면은 자료라도 좀만 넘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근데, 그거는 극소수의 일이고,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제품을 내도, 기자들이 먼저 연락할 리가 없잖아. 자기들이 기자한테 연락을 해. 그렇다고 해서 기자한테 일일이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가지고 저희가 이런 제품 나왔는데요. 와서 취재 좀 해주세요. 어느 천년에 그걸 다 찾아가. 그거 하루 사이에도 몇백 개씩 튀어나온 신제품들을. 그래서 말이지 기자들 혹은 연합뉴스라고 들어본 적 있으심? 사실 원래 연합뉴스라는 거는 기자들을 위한 신문이야. 요즘에는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자기들 색깔이 묻어나는 기사들을 내는 것 같지만은 원래 연합뉴스는 그러려고 있는 데가 아니야. 근데 어쨌거나 갑자기 연합뉴스 왜 얘기하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무슨 조그만 중소기업에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야. 제품을 만들었어. 나 만들었다고 어디다 소문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소문을 연합뉴스에다가 내가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라고 회사에서 직접 기사를 써. 그래서 연합뉴스에 줘. 그럼 연합뉴스에 그 뉴스가 올라와. 그러면은 다른 기자들이 그 연합뉴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기사를 보고서는 이거 재미있어 보이는데 싶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기사화를 해. 사실 상당수의 기자들은 만사 그리고 그걸 보도자료라 그래. 내가 제조업체에서 자기들이 기사를 써가지고 그 기사 쓰는 걸 올리는 데가 있거든. 우리나라는 연합뉴스라고 했지. 그 연합뉴스에 올리는 그거를 보도자료라고 해. 근데 연합뉴스에만 올리면은 귀찮은 기자들은 매일 아침같이 연합뉴스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올라왔나 이거 찾아보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라고 그냥 놀아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직접 이메일을 보내기도 해.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만든 회사의 홍보팀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매일매일 보도자료를 써가지고 그거를 연합뉴스에 올리고 관련된
되게 실어줄 것 같은 기자들한테 보내고. 근데 그거를 나 이거 나왔어요가 아니라 아예 신문 기사를 써버려. 왜냐하면은 기자들이 귀찮아가지고 그거 글로 안 만들어주거든. 그러면은 보도자료를 보고서는 그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그냥 마치 지가 쓴 것처럼 구라쳐가지고 올리고 막 그런 기사들을 허다해. 그런 짓만 하는 업체들이 몇 개 알고 있지만은, 그런 짓만 하는 그 언론사들이 몇 개 알고 있지만은 그건 좀 넘어가자. 사실 IT 업계 쪽의 기자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 제품을 눈앞에 보지도 않고서는 오 나왔대요 막 홍보 되게 이쁘게 홍보해주고 그런 거 보면 사실 기분 나쁜 일이지. 근데 어쨌거나 간에 보도자료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업체에서 언론사에게 보내는 기사글이야. 이런 걸 프레스 릴리즈라 그래. 자, 어쨌거나 간에, 그래서, 근데 또 우리가 뭘 만들었습니다. 뭐 그런 거 말고도, 이를테면 우리가 누구누구 고용합니다. 뭐 몇 명 고용합니다. 이런 식의 것도 뉴스거리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프레스 릴리즈의 내용이, 당연히, 아이고, 뭐, 자기 회사 홍보하는 내용이겠지, 뭐. 이렇게 say하는, 이렇게 말하는, 평균적인 yearly salary, 그러니까 연봉이지, 뭐. 그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57,000달러다라고 말하는 그런데 꽤 높은, 우리나라라면 상당히 높은 거 맞지. 미국은 아니야. 미국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야. 우리 이거 57,000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만원 와 대단하네 뭐 이럴 수 있겠지만은 얘들은 나가는 돈이 너무 많고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뭐 얘네들한테 8천만원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4천 5천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5천도 적진 않다. 적진 않네. 어쨌거나 그런데 그것은 쉼표 찍고 위치니까 그런데 그것은 꽤 높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지. 팩트, 사실은 대절이다. 절반 이상의 그 직원들은 번다는 거지 뭐. No more than, 자 그러니까 3만 달러 이상도 벌지 못한다. 뭐뭐 이상은 아닌이라고 쓰여 있잖아. 그러니까 3만 달러 이하. No more than이 결국에는 뭐뭐 이하야. 심지어는 less란 말까지 있어. or less. 3만 달러나 아니면 그 더 적은 것 이하를 번다. 그리고 가장 흔한 봉급,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한 가장 흔한 봉급은 겨우 2만 달러이다. 미국에서 2만 달러라 그러면은 이거 뭐 죽어라 소리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정말 낮은 수준이거든. 딱 최저임금 정도. 미국은 최저임금 제도라는 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니까는 그 느낌상 최저임금이라는 이에 가까울 거야. 아휴, 얘네들 저번에 혹시 얘기 안 했었나 이거 4인 기준 그 건강보험료만 200만 원은 나간다고. 월 200만원씩. 2만 달러면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원 좀 안 된단 말이지. 그렇다는 거는 월, 뭐, 200 몇십만원 번단 얘기야. 물론, 뭐, 보험료를 매우 싼 걸로 내면 월 한 50만원 선에서 퉁칠 수도 있긴 해. 근데 그거는 보장이 거의 안 되거든. 보장되는 게 거의 없어. 이 돈 내가 왜 내나? 싶을 정도로 해주는 게 없거든. 그러니 사람답게 살려면은 한 모르긴 몰라도 100몇십만원 200만원 내야 되는데 월 200몇십만원 버는데? 그런 동네에서? 굶어 죽으란 얘기지? 그치. 미국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큰일 날 봉급이야 이거. 물론 그 의료보험 중에서 상당수는 회사에서 내준다고는 하지만은 근데 그것도 계약 사항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는 돈이 적은 건 절대로 아니거든. 자, 어쨌거나 did the company spread, 회사는 퍼뜨렸냐? 잘못된 정보를?
그건 아니라고. 그럼 왜 이렇게 평균치가 높게 나왔을까? 당연한 얘기겠지? 이 사진들이 뭐 월급으로 한 달에 뭐 몇 억 이렇게 가져갈 거거든. 걔들 그런 일 흔해. 왜 예전에 그 얘기한 적 있지 않았었니?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 사태 때? 그래가지고 망해가는 은행들, 나라에서 연준, 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돈 찍어가지고 살려줬더니만은 이놈 새끼들이 그 돈 가지고 성과급 잔치했잖아. 그때 받아간 돈이 몇 백억 달러 단위였어. 100억 달러.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아니 뭐 한 사람이 몇백억 달러를 가져갔다는 게 아니라 그 윗대가리들이 챙겨간 게 몇백억 달러, 몇십조 수준이었다고. 한 사람이 막 몇 백억씩, 우리나라 돈으로 몇 백억씩 가져가는 경우는 흔했고. 뭘 잘했다고? 회사 망했고 구제금융으로 살려줬더니만 그 구제금융으로 들어온 돈은 지들이 낼름? 우리가 잘해서 들어온 돈이야 낼름? 이래버렸지. 그때 평균 연봉치 무지 올라갔었지. 그때. 자, 어쨌거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because 뭐뭐 때문이다라고 하네. because 명사절로 잘 안 쓰지만은 비동사 뒤에서만 명사절로 쓸 수 있어. 지금 그렇게 쓴 거야. 명접이라고 할게. 회사가 평균의 트랩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자, 평균치라는 거는 다른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 depending on 뭐뭐에 의존해서. 라는 의미의 그냥 전치사로 보시는 게 편할 겁니다. 분사구문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전치사로 굳어져 버리거든. 자, 근데 뭐에 의존하냐 하면은 어떤 종류가 선택되는지에 따라서 온 위치가 한 덩어리 아니고요. 위치 타입 어쩌고저쩌고라는 명사절이 이 위치 이것도 명사절이네. 이 녀석이 on의 목적어인 겁니다. 이거. 만약에 on 위치가 한 덩어리라 그러면은 which type and 뭐 type is chosen on depending 이라는 이상한 말이 돼버리니까. 자, 그리고 depend on 자체가 원래 동사였어. 자, 그랬답니다. 어떤 타입, 내가 지금 위치에 동그라미 쳐버렸네. 미안, 이게 아니라 위치 타입이지? 이게 한 덩어리지. 어떤 종류가 선택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 평균치라는 거에 다른 타입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Let's look, 봅시다. Let's look at, 보자라고 하네. 다음 페이지에 일러스트를 보자라고 하네. 안타깝게도 내가 준 거는 텍스트만 뽑아줬으니까 일러스트는 없습니다. 뭐 교과서 보면 있겠지 뭐. 자, 다음 얘기. Most often. 자, 자주인데, 자, 이거 대체로 자주인지 가장 자주인지는 모르겠어. 그냥 자주라고 생각하십시다. 가장 자주로도 쓸 수 있나? most이라는 법은 없는 게, most 같은 최상급이, 만약에 most가 최상급으로 쓰였다고 치자고, 근데 단독으로 돌아다니잖아? 그러면은 앞에 더 빼도 돼. 근데 지금은, 대체로라고 보는 게 낫겠다. often에 붙어 있을 수도 있는 말이니까. 어쨌거나 간에 그냥 대체로 자주 정도로 생각하자. 대체로 자주. average라는 term은 mean을 indicate 한다. term이 무슨 뜻? 지금은 용어로 쓰고 있을 거야. 기간이란 뜻으로도 쓰지만은 지금은 상황상, 정황상 용어가 맞을 것 같아. 평균이라는 용어는 mean을 의미한다. mean? 자, 지금은 여기 산술 평균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는 평균이라는 용어는 산술 평균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아. 이거 수학 용어야. 자, 수학이라기보다는 주로 경제학에서 쓰겠지? 자, mean, 사전 뒤져보십시다.
아니 뭐 의도 의미라는 의미는 그렇다고 치고 이걸 모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형용사일 때는 인색한 째째한 못된 평균의란 뜻이 의외로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전문용어라고 적혀있지요. 어느 분야의 전문용어? 경제학. 자, 명사로 쓸 때는 중용, 중도라는 의미로도 쓴데, 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 있네. 수학의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해도 되는데, 산술평균이기도 합니다. 이쪽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기하학의 평균은 우리가 볼 일이 좀 있나? 기하학이 뭔지는 알잖아. 토형각형 어쩌고 하는 거. 거기서 평균값이라는 걸 좀 애매하지. 자, 그러니까는, 이거는 수학 용어에서의 산술평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하고 경제 용어에서의 그래서 그냥 따로 외워놓는 게 낫겠습니다. 민에 S 붙이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이 얘기하는 거 깜빡했네. 이때 산술평균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저기 평균들이라는 말로 뭐 S를 붙이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지간하면 S 붙이지 마세요. 왜? 민 다음에 S 붙이면 무슨 뜻? 민즈. 뜻이 바뀌어. 수단. 참고로 민즈는 주로 수단이란 뜻으로 쓰여. 다른 미인이라는 의미를 못 세는 건 아니야. 세려면 셀 수 있지만 잘 세지 않아. 헷갈리니까. 자, 그것은 calculate도 할 수 있다. calculate? 계산하다. 그래서 계산기가 calculator였습니다. 자, 어쨌거나 산술평균이라는 거는 계산될 수 있다. 모든 가치들, 그룹에 있는 모든 가치들을 더하고 디바이딩, 나눔으로써 에딩이 1번이겠고 디바이딩이 2번이겠네? 그 결과를 나눔으로써 그룹 멤버의 숫자들 by가 뭘까? 에 의해서로 해석하면 될까 이거? 위에는 by는 뭐뭐에 의해서 맞아. 아니 뭐뭐를 통해서라고 보던 뭐뭐에 의해서라고 보던 뭐 아니면은 뭐뭐를 사용해서라고 보던 뭐 그건 상관없는데 위쪽은 아래쪽에 by는 이거 수학 용어야. 뭐 산수 용어라고 하자. 뭐 사실 나누기 더 곱하기 나누기가 수학이라고 보긴 좀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나눗셈의 도구 정도로 생각할까? 전체의 결과를 뭐뭐로 나눔으로써. 아까 곱하기란 얘기했잖아. 그것도 맞아. 영어 참 그러고 보면은 지멋대로인 경향이 있는데, 자, 수학에서 by가 정확히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지 보십시다. 자, 이를테면은 2 곱하기 2 영어로 2 by 2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는 분명히 곱하기란 뜻이 없는 건 아니야. 자, 하지만은 나눗셈에서는 어디 보자. 저쪽 부분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 곱셈 나눗셈을 나타낼 때 씀. 아니 곱하기야 나누기야. 자, 뭔 얘기? 6 multiplied by 2 equals 12라고 했네. 자, 그러면 6 곱하기 2를 이렇게 쓴대. 근데 내가 아까 2 곱하기 2는 이라고 했잖아. 그거 2 by 2라고 얘기했잖아. 그건 주로 어디다 쓰는 말이냐면 여기다 쓰는 말이야. 왜 우리 치수 얘기할 때 가로 몇, 세로 몇이라고 할 때 곱하기 표현 쓰잖아. 그거 영어로 by로 읽어. 근데 곱하기 표현 자체가 또 by야. 물론 수학 시간에는 멀티플라이라는 얘기를 써주긴 할 거야.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영어로 얘기할 일이 뭐 얼마나 있겠냐마는 네가 만약에 SAT 같은 거 공부한다 그러면 조금 주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영어는 이거를 정확히 어떻게 쓰냐? 곱셈할 때 쓰냐? 나눗셈 할 때 쓰냐라고 하면은 요런 거야. 분모를 얘기할 때는 분모던 아니면 곱하기의 대상, 그러니까 뭔가의 대상을 얘기할 때는 이야. 그러니까 by야. 근데 단독으로 숫자 by 숫자라고 하면은 곱하기야.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나누기의 분모를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렇대. 그냥 곱하기 나누기에 지멋대로 아무렇게나 막 쓰는 말이래. 자, 지금은 나눗셈의 도구, 나눗셈의 분모를 얘기한 거겠지요. 그러나 그 산술 평균은 평균치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두 가지의 더 많은 종류가 있다라고 하네. 그게 미디언이고 모드입니다. 자, 이거 미디언도 그렇고 모드도 그렇고 다 또 경제학에서 계산할 때 쓰는 용어니까는 찾자고 사전 뒤져보면 됐지 뭐. 미디언 중간값. 평균값하고 중간값의 차이가 뭐였지? 평균은 다 더해서 나누는 맞아. 평균은 다 더해서 나누는 거고. 중간값은 딱그 중간에. 이를테면 소득의 중간값이라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사람 다 없애고 맨 뒤에 있는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사람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 얘기였지. 자, 그래서 이거는 중간값이라고 하고, 모드? 생각해보니까 옆에 해석이 있는데 내가 뭘 열심히 찾아보고 있냐. 모드는 최빈값이래? 최빈값은 뭔지 알 것 같은데? 제일 많은 숫자. 근데 이게 소득 수준 비교할 때는 별로 도움은 안 돼. 왜냐하면 특히 국가적인 레벨에서의 소득 수준을 비교할 때는 진짜 도움 안 되지. 정확히 얼마를 따져야 되는 건데, 몇 명을 따져야 되는 건데, 이거 국가적으로 세워놓으면은 제일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찾기 힘듭니다. 의외로 평평하게 퍼져 있는 경향이 좀 있어서. 자, 근데 회사 안에서는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중간값하고 최빈값이다. 자, 미디언 중간값은 적절하는 숫자래. 정확히 인더 미들에 있는, 정확히 중간에 있는 모든 다른 figure 수치들의 중간값에 있다라고 하네. 뭐 그렇답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이러한 경우에 그것은 3만 달러이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ABC는 가상의 회사인가봐. 12명이라니요. ABC 컴퍼니가 12명이라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실제 ABC 컴퍼니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예. 내가 알파벳이랑 헷갈렸구나. 알파벳이라 그러니까 자꾸 머릿속에 ABC라고 입력이 돼가지고 구글의 모회사 이름이 알파벳이라 그랬잖아. 이름 너무 대충 짓지 않았냐 진짜. 근데 아무리 그래도 회사 이름이 알파벳이 뭐야. 거기다가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야 젠장 이게. 어쨌거나 간에 이런 경우에 그건 3만 달러이다. 왜냐하면은 12명의 직원들이 벌고 있는 중이거든. 3만 달러 이상을. 그리고 12명은 덜 버는 중이거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미디언 얘기. 자, 이게 1번 이야기, 두 번째는 모드 이야기, 2번 이야기. 학교에서 이런 걸로 시험 문제 내겠지. 미디언이 뭐고 모드가 뭘까요? 다음 중 미디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뭐 이라든지, 뭐 다음 중 모드에 대한 설명 중에 맞는 것은 뭐 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디언, 모드, 그리고 그 뭐 에버리지 그냥 다 빵꾸 내놓고서는 다음 빈칸에다가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겠지. 나라도 그렇게 낼 것 같아. 에버리지, 미디언, 모드 다 빵꾸 내고서는 이 중에 아무거나 적절한 거 갖다 끼워 넣기. 뭐 이런 식으로. 의미는 꼭 알아놓으십시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지 뭐. 자, 모드가 뭐였다고? 최빈값은 숫자다. 근데 뭐 미디언이랑 모드를 헷갈릴 일은 별로 없을 거야. 미디언은 말 그대로 미디언. 미드가 무슨 뜻이라고? 중간. 아까 미드, 매드, 모드는 같은 뜻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모드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미드, 매드, 모드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은 분위기, 상황 뭐 이런 뜻이기도 하니까.
근데 어쨌거나 모드 최빈값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숫자야. 그게 이 경우엔 2만 달러라고. frequently. 자, 이거 most가 지금 가장이라고 얘기를 했네, 내가. 더 안 써도 되나? 이거는 가장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 정황상? 최상급이잖아. 그럼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생략할 수 있어? 아니다. 더 생략 가능. 왜? 왜 더를 생략 가능했을까? 아니. frequently 때문이야. frequently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중에 뭐길래? 부사지. 뭐냐 하면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부사는 최상급이라도 더 안 써도 된다고. 더 생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생략이 가능해. 더 써도 돼. 하지만은 원래 더라는 말은 명사 앞에 붙는 말이잖아. 형용사까지는 어떻게든 봐주거든? 형용사도 그냥 대충 명사로 그냥 띵 생략한, 그냥 명사 대충 취급해가지고. 하지만은 부사는 그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서 이거 대충 명사라고 얘기할 건덕지가 아예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버릇으로 더를 써도 되기는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더 못 쓰는 말이지. 그래서 지금은 더를 빼버린 거야. 아까 앞에랑은 얘기가 달라. most often이라고 했을 때, 자, 이를테면은, 맞다. often의 최상급이 뭘까? 비교급 최상급? 나도 써본 역사가 없어가지고 찾아보는 건데? 자, 사전 뒤져봤거든? 없어. 없어. 자, 물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나도 궁금해서 챗GPT 붙잡고 물어보자. 뭐 often일 건데. 그치. 얘 불규칙이야. 규칙 하나도 안 따라서 more most를 써버린대. 맞아. oftener, oftenist라는 말은 본 적도 없고 more often, most often이라고 해서 그렇다는 거는 요거 최상급으로 볼 수도 있겠네. 자, 그런데 often의 최상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해석 어떻게 돼 있지? 이 친구가 해석을 잘못한 거냐? 아니야. 자, 그러면은 얘한테 한번 좀 물어보십시다. 자, 더 자주라는 뜻이지. 자, 뭐 often이야. 무조건 일반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이렇게 해석될 때도 가끔 있지만은, 그보다는 원래는 often의 최상급이 맞대. 자, 그렇다니, 마침 한번 잘 찾아봤었네.
자, 그렇다는 거는, 자, more often, 이거 따로 표시하는 게 낫겠다. 글씨가 왜 이래? often의 최상급이라서, 원래는 가장 자주 라는 뜻인데, 경향이나 습관이나 통계치 얘기할 때는 이때는 일반적으로 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냥 뭐 보통 일반적으로 요렇게 쓸 수 있다고. 자주,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가장 자주라는 말에 most often 보다도 지금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을 더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아까 했던 질문이, 챗GPT한테 했던 질문이 그거였던 거야. 근데 그건 내가 어디까지나 수능 모의고사 글을 너무 자주 봤기 때문인 것 같아. 일반적으로는 가장 자주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쓸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구어체에서도 좀 들었던 것 같기도 해.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평소에 보는 글이 맨날 그런 글이다 보니까는, 이쪽으로 봤던 것 같지, 원래 뜻은 일반적으로가 아니래. 자, 그렇다는 거는, 앞에 더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안 써도 되는 건 알겠는데, 써도 될까? 안 될까? 자, 또 물어봅시다. 좀 어색하대? 단독으로 쓸 땐 좀 어색하대? 왜? 일단 부사잖아, 기본적으로. 자, 더가 자, 그렇다는 거는, 자, 근데 그러면 내가 또, 이건 또 내 개인적인 궁금함이 하나 또 생겨가지고 또 한번 또 물어보면은, 그런데 머치가 단독으로 최상급으로 쓰일 때는 그렇거든? 이거 매니머치 이런 녀석들의 최상급이 아니라 빈도부사. 그러니까는 여러분, 부사 단독일 때는 덜을 잘 안 붙인대. 근데 실제로 둘 다 많이 쓰는 말이거든. I love him the most. 사실은 뒤에 걸 더 많이 쓸지도 몰라. 그치. 이걸 더 많이 쓴다니까. 일반적으로 고쳐서 자연스럽다고.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부사로 쓸 때는 더 빼자. 생략 가능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 더를 붙였을 때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I love him most 하고 I love him the most는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주로 I love him the most를 써. 근데 그거는 most 얘기야. 다른 부사들은 어지간하면 생략하는 게 낫대. 생략 가능이라기보다는 그냥 생략이라고 하자. 단독으로 쓰이는 부사는 최상급도 덜을 안 쓰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그래서 지금 most frequently 앞에 더가 안 붙은 거고 most often 앞에 더가 안 붙은 거래. 붙이면은 안 되는 건 아니래. 근데 좀 어색하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어색하대. 사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지금은 내가 챗GPT한테 물어봤으니까 이런 답이 돌아왔는데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잖아. 그럼 대부분 비슷한 답이 돌아온다. 챗GPT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발음이 좀 어색한데 이런 말들이 돌아오거든. 실제 원어민들은 그 얘기 은근히 많이 해. 정확히 뭐라고 설명하기 좀 어려우면은 그거 발음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이런 얘기 은근히 많이 하거든. 근데 사실은 챗GPT 답이 아니라 그쪽이 진짜 답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렇답니다. 자, 잠깐만 좀 쉬었다 하지 뭐. 물 한 잔 마시고 합시다. 그래 계속 이어서 해보면은 as you see라고 하네. as you can see 네가 일러스트에서 볼 수 있듯이 뭐뭐 하듯이 뭐뭐 하는 것처럼 이란 뜻도 있었지. 오로지 handful of people 몇 명밖에 없다. handful of 한 줌에라는 뜻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한 줌의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수의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네, 근데 어떤 거냐 하면은 57,000달러 혹은 그 이상의 평균 봉급을 받는 사람은 극히 소수밖에 없다. 그러나 왜냐하면 회사는 인지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well-paying one으로서 자 as 전치사일 때 뜻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뭐뭐로서란 뜻의 자격이란 뜻 밖에 없어. 원은 뭐 것이겠고 돈 잘 주는 것 중에 하나 돈 잘 주는 것으로서 인지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회사겠지? mean을 사용했다. 산술 평균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result in 결과를 낳는다. deceptively하게 하이한 average salary를 deceptively? decept가 무슨 뜻이었을까? 속임수 속이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기만적으로 속임수스럽게 높은 평균 봉급 샐러리 봉급입니다. 그리고 샐러리는 셉니다. 예, 앞에서부터 봉급 다 세고 있거든. 전에 이런 얘기 했었지요. 돈 자체는 안 세도 돈에 관련된 건 전부 다 센다고. 그래서 지금 세고 있는 거야. 앞에 붙였어. 다들 지금 앞에 보면 샐러리 앞에 붙였어. 자, 평균값은 convincing하다. is convincing을 동사 취급 안 했네? 예. convincing은 형용사 취급하는 게 대부분이거든. 이거 무슨 뜻일까? 디셉티브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자. 설득력 있게. 설득력 있는. 컨빈스가 설득하다잖아. 평균값은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속여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너는 알아야만 한다. 어떤 종류의 평균이 이거 한 덩어리입니다. What sort of average까지 싸그리다 한 덩어리입니다. 어떤 종류의 평균이 보고되고 있는지를 너는 또한 알 필요도 있다라고 하네. find out 찾아낼 필요도 있대. value 가치였지. 가치의 배포를 지금 여기서 value는 세냐 안 세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돈 얘기하니까 그냥 세고 있는 거야. 자, 뭐 하기 위해서냐 하면은 더 accurate 정확한 정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의
라고 합니다. in order to 다른 말로 바꿨으면 뭐 있을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의 투부정사 표현 두 개 더 있었지? 그냥 투부정사하고 자주 까먹는데 기억하십시다. so as to도 원칙적으로는 같은 뜻이야. 원칙적으로는 so as to가 훨씬 있어 보이는 표현이긴 해. 그렇답니다. so as to로 바꿔도 별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진짜 데이터의 더 정확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이라고 하네. 예, 그렇답니다. 문법적으로 눈에 띄던 거는 뭐 별로 없고 내용상으로 눈에 띄는 것들만 좀 있네. 잠깐만, 여긴 그림이 왜 나와 있지? 자, 똑같은 데이터, 다른 그래프. 아니, 언론사에서 이 장난 제일 많이 치는 게 이런 거 같아. 특히 눈속임하고 싶어하는 언론사에서 이런 짓들 진짜 많이 해. 평균값이 아니라 수치를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하고 수치를 65에서부터 시작하는 거하고는 눈으로 겉보기엔 차이가 크단 말이지. 심지어 언론사는 뭐 그래프 같은 것도 일부러 막 되게 조그만 건데 그래프 이때만하게 그려놓고, 뭐 파이 그래프 같은 거는 그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파이 그래프도 막 눈속임으로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되게 흔해. 그래서 언론사에서 보여주는 그래프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속기 진짜 쉬운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이 얘기 합니다. 매스미디어. 예, 이게 대형 미디어, 그러니까 언론사 같은 것도 포함되겠지. 매스미디어에서 그래프는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식들이 좀 있는 편이라서 신문이나 뉴스에 그런 그래프 나오면은 그냥 바로 그냥 게시판에 불이 납니다, 그냥. 미국은 안 그래. 생각보다 사람들은 보기보다 의외로 많이 무식해. 자, 여튼간에 미국 얘기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의외로 좀 그래. 그래프들은 자주 사용된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보여주니까. 뭐보다? 로우 데이터의 테이블이 do 하는 것보다, 테이블이 무슨 뜻? 이거 바로 안 떠오르면 모르는 겁니다, 이거. 표예요, 표. 표를 영어로 테이블이라 그래. 로우 데이터? 날것의 데이터.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라 그래. 사실은 통계청 들어가서 뭐 자료를 찾잖아. 나도 통계청 자주 들어가는 편인데 거기는 숫자밖에 안 나와요. 그 숫자 읽어서는 뭔가 좀 안 와닿는 게 있거든. 물론 통계청에서도 그런저런 거를 좀 고려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편람을 내긴 하는데 자기들만의 보고서가 있거든. 그 특정 분야에 대한 보고서는 굳이 연 단위가 아니라 뭐 그냥 정기적으로 그냥 만들고 싶을 때 만드는 것 같고, 그런 거 보면은 조금은 좀 더 뭐랄까 수치가 와닿기는 하는데 대체로 통계청 데이터는 항상 로우 데이터를 그냥 표로만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눈에 잘 안 와닿는 거지 뭐. 그리고 뭐 비교급이잖아. 뒷부분에 요 녀석 as하고 then 등위 접속사라 그랬잖아. 얘가 뭐가 골치 아프냐 하면은 뒷문장이 안 완전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 둘을 뭐라고 했지, 이거를? 무슨 동사? 대동사라고 불러버렸다고. 그냥 뒷부분 퉁치고 넘어가 버린 거야. 왜 지난번에 대동사 뒷부분은 그냥 완전한 거 취급하고 넘어가기로 했다! 라고 하지만은 사실 비교급 뒤에서는 뭐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 같아. 어차피 비교급 뒤에는 온전한 문장이 나오던 말도 상관이 없어서. 그러나 그래프들 또한 잘못 읽힐 수 있다. 잘못 이끌 수 있다. 이거 미스리드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다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지. 앞에서 지나갔으니까 그냥 이건 그냥 표시만 하고 넘어갈게.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좀 이상하잖아. 자, 그래프도 잘못 읽혀질 수 있다. 또한, 마지막에 쓰면 또한이란 뜻이잖아. 자, 이거 두 글자로 바꾸면 뭘까요? as well입니다.
용도가 거의 비슷해. 문장 끝에 쓰는 것도 똑같아. 의미도 거의 비슷해. 마찬가지로나 또한이나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문장 중간에 끼면 다른 의미를 갖는 것도 마찬가지야. as well은 문장 중간에 낄 때 단독으로 안 쓰지. as well as 어쩌고저쩌고로 쓰겠지. 뭐뭐와 마찬가지로 한 뜻이니까 의미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용도가 바뀌지. 아래 두 개의 그래프를 보자 라고 하네. 그렇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니까는 아침 식사 먹는 사람들의 퍼센티지, 자 2016년도에는 67.2%로 줄어들었대. 사실 많이 줄긴 많이 줄은 거야. 예, 지금은 더 줄었겠지. 나도 아침 식사 거의 안 먹거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뭐 여튼간에 두 개의 그래프. 자 근데 shown here라고 했지. 얘 앞에 거 수식해주는 말이겠지. 동사 아니잖아. show는 과거분사지. illustrate가 동사겠지. 자 묘사한다. 뭐를 어떻게 데이터가 잘못 표시되는지를, 잘못 대표될 수 있는지를 어떻게 따르겠고, 첫 번째 그래프에서 vertical axis라는 말이 나왔네. vertical? 아, 그거 수평은 horizontal이야. horizontal. 자, 요거 반대말 꼭 기억하십시다. horizon이 이게 수평선이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탈자를 붙이면은 이게 수평의, vertical은 수직의, axis 축. 오, 2차 세계대전 때 결과적으로는 누구랑 싸웠었지? 연합국들하고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 합쳐가지고 뭐라고 불렀지? 추측국이라고 불렀어. 영어로 뭘까요? 엑시스.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 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자기를 그렇게 불렀어. 그래서 자기들은 엑시스라 그랬는데 그거를 일본에서 축잖아, 축국 이란 말 쓰면 마치 축구처럼 들리잖아. 그래가지고 추축국이라고 한 글자 더 붙여놨어. 그럴 때도 써. 여튼 뭐 그랬대. 자, 수직축은 go up, 올라간다, 합쳐가지고 한 덩어리입니다. all the way는 요거 무슨 뜻? 이거 구어체에서 진짜 많이 보이는데. 쭉 한참 올라간다, 쭉 올라간다. 그러니까 뭔가를 강조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붙이는 말이야. 단독으로는 잘 안 써. 뭐 all the way up 이라고 하면 위로 쭉, all the way down 이라고 하면 아래로 쭉, 뭐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쓰는 말은 아니고 얘가 up에 붙어있는 말이긴 한데 뭐 어쨌거나 그냥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이야. to 100까지야 뭐 그냥 up to가 뭐뭐까지 올라간다로 볼 수도 있지만은 go up을 한 덩어리로 봐도 돼. 어차피 어느 쪽으로 해석하는 뜻은 똑같거든. 그러니까는 100까지 위로 쭉 올라간다. 예, 100까지 위로 쭉 올라갔지. 그리고 all the way down to zero. go 다음에 go up도 되지만은 go down도 써버린 거야. all the way는 또 down 수식하는 말이고. 그럼 그렇다는 거는 and 다음에 up이 1번이겠고 down이 2번인 거겠지. 뭐 all the way는 부사니까 별로 상관이 없거든. all the way down to zero. 요럴 때는 0을 zero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100까지 쭉 올라갔다가 0까지 쭉 내려오는데, 그것은 퍼센티지의 감소가 모디스트하게 보이게 만든다. 오형식의 사역동사 make이기 때문에 룩이 목적격 보어인데 동사 원형이 쓰였습니다. 요 자리에 to 쓰면 틀리겠지요. 모디스트. 그러니까는 좀
뭐 온건하게라고 봐도 될까? 아니면 완만하게라고 봐도 될까?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그래프에서 other 앞에 더가 붙어 있으니까 마지막 나머지 한 개라고 얘기한 거야. 나머지 한 개 다른 그래프에서 오로지 10%포인트가 보여진다. 퍼센티지라는 말은 사실은 단독으로 쓰면은 퍼센트하고 퍼센트 포인트 다른 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뭐 내가 굳이 뭐 열심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경제학하고 수학 시간에 퍼센트하고 퍼센트 포인트는 다른 말입니다. 아니 그냥 화면에 띄워놓고 얘기하지 뭐. 자. 뭐지?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퍼센트는 전체 대비의 비율을 말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10%다라고 하면은 10명 중 10명, 아니 100명 중 10명. 우리가 알고 있는 퍼센트는 이거야. 퍼센트란 말 자체가 이거잖아. 100 중 얼마. 포인트는 변동폭을 얘기할 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합격률이 10에서 15%로 올랐다고 우리는 그렇게 읽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야. 합격률이 15%포인트로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합격률이 10%에서 15% 이걸 똑바로 읽은 거야. 왜? 전체 100 중에 10에서 전체 100 중에 15로 오른 거니까. 근데 그러면은 5% 올랐습니다 라고 하겠지. 그거 아니라고. 5%포인트 올랐습니다. 등락폭 전체에서의 비율이 아니라 오르고 내리는 등락폭이라던가 변화 숫자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증가율을 얘기할 때는 퍼센트 포인트로 읽어야 돼. 요거 어디서 시험 문제로 나왔냐 하면은 국어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국어에 비문학에 이런 거 자주 나와. 이게 어디서 장난을 치냐 하면은 그리고 실제로 이러면은 표시도 퍼센트하고 퍼센트 포인트는 표시하는 방법 다릅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퍼센트 포인트는 퍼센트 다음에 P자 써야 돼. 4%에서 2% 상승했다가 아니라 2% 포인트 상승했다라고 해서 퍼센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P자 적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보는 뭐 뉴스라던가 뭐 대부분의 글에는 그냥 요 2%까지만 적혀있겠지 원래 잘못 표시한 거야. 근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렇게 쓰고 넘어가는데 그래도 알기는 똑바로 알아두자. 그러니까는 쓸 때는 여기 얘기 나오네. 시험 경제기사에서 중요한 부분.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거든 이거. 금리가 2%포인트 올랐다. 금리가 100% 올랐다.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고. 그렇답니다. 실제로 내용이 달라져서 장난질할 때 진짜 많이 쓰입니다. 아유, 국회에서 이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짜증난다니까. 자, 하여간 요 문장까지만 좀 읽어보십시다. 자, 65부터 75까지로 10%포인트 올랐다는 게 정확하게 표시한 거예요. 교과서니까 그래. 그런데 그것은 만든다라고 하네. 변화가 보여지게 훨씬 더 극단적으로 보여지게. 이거는 비교급 수식할 때 쓰는 매스파였지. 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 노터블 얘기 꼭 짚고 넘어갈 겁니다. 아니 근데 미리 운만 띄고 넘어가면은 이 노터블 이거 왜 짚고 넘어갈까요? 아니. 문장 구조가 이상하잖아. 도치문이야. 그래요. 오늘은 요 정도쯤 얘기하고, 자, 여튼 준 문제는 어떻게 잘 풀어보고 계심? 그래,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면 확실히 설명 끝날 것 같으니까는, 질문을 좀 받으십시다.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끝.